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은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재판과 징계위를 앞두고 파문이 예상됩니다. 16개월 아이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이상 접수되면 즉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5년 뒤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는 안 받는다 선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그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였던 조주빈이 최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민간인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그 실제 여부에 달렸는데요. 내일 이 재판에 전두환 씨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들이 우리나라 김치까지 포함해 파오차이가 김치의 세계 표준이 됐다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30년 가까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 세 곳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만 10,0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5년 뒤부턴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유수환 박찬범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달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내졌는데 이제는 2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선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경찰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프랑스 곳곳에선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내 하도급 업체 186곳에 16,000여 건의 작업을 맡기며 일을 먼저 시킨 뒤 대금 등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나중에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에 추가 작업을 맡기며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